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그 버튼 누르셨나요?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오늘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기다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열고 정말 습관처럼 번개 버튼에 누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대체 언제쯤일까?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 계속 반복하셨을 겁니다. 이 기다림의 끝,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관점을 딱 180도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고요한 침묵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정말 거대한 무언가가 건설되고 있는 소리라면요. 일단 우리 솔직하게 시작해보죠. 우리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답답함에 대해서부터요. 커뮤니티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말들이죠.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몇 번이나 되뇌었을지 모르는 말들일 겁니다. 이런 의심과 피로감, 너무나도 당연하고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버튼을 눌렀는데 정작 공식적인 메인넷 날짜는 깜깜무소식이죠. 밖에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코어팀은 이렇다 할 말이 없으니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좌절감, 바로 이런 구체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모든 침묵이 무능력이나 방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의도된 전략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왼쪽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암호화폐 출시 방식이에요. 일단 토큰부터 찍어내고 시끄럽게 홍보부터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야 자, 이제 이걸 어디다 쓰지? 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파이 네트워크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토큰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태계, 결제할 수 있는 파트너를 먼저 만드는 데 집중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급하게 출시했다가 온갖 버그 터지고 가격은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정작 쓸 곳은 하나도 없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끄러운 마케팅 대신에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길을 택한 거죠. 자, 이 숫자 31만 4,159달러, 인터넷 세상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바로 그 숫자입니다. 근데요, 이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가격 목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요, 내일 당장 파이코인 하나가 이 가격이 될 겁니다라는 가격 예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글로벌 합의 가치 GCV라는 일종의 브랜드 선언문 같은 거예요. 나이키 로고를 보면 혁신과 스포츠가 떠오르듯이 이 숫자를 보면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을 꿈꾸는구나 라는 거대한 야망을 떠올리게 만드는 강력한 상징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는 얘기를 좀 더 크게, 판을 더 넓게 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넘어서 웹3라는 새로운 인터넷 전체가 마주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웹3의 진짜 적은요, 오르락내리락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바로 봇입니다. 가짜 계정, 다중 계정, 진짜 사람과 기계를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신뢰는 모래성일 뿐이죠. 진정한 웹3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긋지긋한 본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랭크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봇과 가짜 계정이 판치는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오직 진짜 인간만이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의 단단한 기반, 즉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인데요. AI가 내 얼굴을 스캔하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얼굴 데이터 그 자체는 그 어디에도 저장되거나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영지식 증명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클럽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을 통째로 보여주는 대신에 그냥 이 사람 성인 맞음이라는 도장 하나만 딱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 정보는 완벽하게 지키면서 내가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 깔끔하게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네트워크, 이 두 개의 거대한 조각이 웹3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딱 들어맞을 수 있는지 그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비율을 꼭 기억해 주세요. 파이 네트워크는 뭐냐? 수천만 명이 모여서 북적이는 거대한 광장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가치가 생기죠. 그럼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뭐냐? 바로 그 광장 아래에 아주 튼튼하게 깔려있는 도시 인프라입니다. 도로, 수도, 전기, 그리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 같은 거요. 광장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경제 활동은 불가능하겠죠. 인터링크의 설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우리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무려 15년에 달하는 락업 기간은 단기 투기꾼들을 막기 위한 장치고요. 최대 100번의 반감기는 장기적인 가치 보존을 위한 거죠. 여기에 구글, A16Z 같은 이름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는 건 제도권 금융과 정면으로 연결되겠다는 진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파이와 인터링크,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아마 지금 딱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둘 중에 뭐가 더 낫다는 거야? 파이야야, 인터링크야? 근데 있잖아요. 어쩌면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걸지도 모릅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 둘이 만나면 과연 어떤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두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웹3의 미래를 예측하는 저의 분석적인 관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둘게요. 거대한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려면 날개가 몇 개 필요하죠? 당연히 2개죠. 하나만으로는 절대 날 수 없습니다. 웹3라는 이 거대한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라는 대중과 커뮤니티의 날개, 그리고 인터링크라는 신뢰와 인프라의 날개, 이 두 날개가 모두 있어야만 비로소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뭘까요? 명확해 보입니다. 수년간 함께 해온 파이의 여정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태계는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웹3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도 있는 인터링크의 기술과 비전도 반드시 함께 공부하고 알아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이 두 프로젝트 모두 큰 비용 없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파이냐, 인터링크냐, 어느 한쪽에 줄을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양쪽 모두를 이해하고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파이의 그 길고 긴 침묵이 마침내 깨지고 새로운 인프라가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 그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양쪽 날개를 모두 단단하게 준비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